자, 범국어 2학년 양산여고 2학년 1과 본문입니다. 문법 서술형 세 번째 파트 마지막입니다. 자, 일단 내용의 빈칸 넣기부터. 자, 이제 디에고하고 펭귄이 수영을, 특히나 디에고가 수영을 너무나 멋있게 magnificently 하게 하는 걸 보면서 나는 거의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speechless가 되었다.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리고는 이제 디에고는 더 이상 우리가 익숙하고 알고 있던 그런 이제 뭐 적응도 못하고 하던, 그래서 아주 슬프고 슬픈 이제 어린 그 꼬마 소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아주 normal, 정상적인 소년이었는데 특별한 탤런트, 재능을 가진, 이 특별한 재능이 뭐예요? 수영이라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소년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dormitory가 되겠고, 저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디에고가 그 아빠가 his father 그에게 how to swim, 수영하는 방법을 집 근처에 있는 강에서 가르쳐 줬다라는 자기의 이제 최초로 자기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영어 선생님이었지만 지금 디에고의 영어가 이 당시만 상당히 리미티드, 영어 실력이 제한적이어서 대화를 피했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고칠 게 많았었겠지만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any correction, 어떠한 이때는 이제 수정이나 뭐 문법적으로 틀린 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수정이나 또는 지적도 하지 않고서 가만히 듣기만 했다라는 거죠. 메인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면 디에고의 수영을 본 주인공의 반응은 뭐였어요? almost, 거의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speechless한 지경이었고, 디에고의 수영 실력을 나타내는 단어는 뭐였을까? 잠깐만, 여기서 디에고의 수영 실력을 나타내는 단어가 위에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brilliantly라는 단어가 있죠. 물론 이제 그 앞에 뭐 really well, 정말로 잘한다 또 있지만 요걸 이제 한 단어로 표현했으면 brilliant, 이 brilliant를 쓸 때는 원래는 아주 똑똑하게 이런 뜻으로도 써요. 근데 지금 아주 훌륭하게, 멋지게. 자, 그리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디에고가 했던 것은 자기의 이제 처음으로 자기의 삶에 대한, 아빠가 수영을 가르쳐 줬고 했던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다라는 거죠. 주인공이 디에고의 영어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디에고가 처음으로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디에고가 자기 이야기를, 영어에 대한 부담 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본문으로 가봅니다. 자, 항상 이 문법에 맞는 판단을 하라고 할 때 반드시 문법적인 근거를 확인하라고 했던 거 꼭 기억합니다. 그냥 답만 맞았다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자, 첫 번째 빈칸은 뭐예요? 그 앞에 able이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구문을 판단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be able to 부정사. 그래서 to swim이 됩니다. 그 다음은 without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항상 without 뒤에서는 뭐뭐 하지 않고서 하는 채로 without ing. 그래서 looking이라는 구문을, 모두가 구문이죠 지금. 그 다음에도 without ing라는 구문에 making이 됩니다. 어떠한 지적이나 수정도 하지 않고서. 자, 그 다음에 서술 1번을 가보면 항상 모든 서술형의 기본은 뭐다? 영어식의 어순과 구조로 이 한국말의 문장을 재배치하는 것, 재구성하는 것. 자, 갑자기 디에고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슬픈 꼬마 소년인데 어떤 꼬마 소년이에요? 우리가 익숙해 있었던 꼬마 소년.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럴 때는 꼬마 소년을 뒤에서 수식을 하라 그래. 항상 영어의 수식 구조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 그러면 자, 디에고는 was not, 아니었습니다. 뭐가? 우리가 알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the sad, 슬픈 little boy, 꼬마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슬픈 꼬마 소년은 어떤 꼬마 소년이었어요? 우리가 이전부터 알아왔었던, 우리가 익숙했었던.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습관적으로 생략이 되죠. 그래서 자, 여기서 시제 판단 하나를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자, 주절이
이 전체 문장들이 다 과거 시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에고는 더 이상 이제 was not 아니었다라는 과거. 근데 우리가 디에고를 알아왔던 건 뭐예요? 이 과거보다 이전부터 알아왔던 디에고의 모습이 슬프고 어린 소년이었단 말이지. 꼬마 소년이었단 말이지. 그럼 이때는 과거 이전부터 지금 이 과거 시점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시제를 써야 한다?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we had 그 다음에 익숙하다 become be를 써도 되는데 become을 씁니다. 그리고 used to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be used to 다음에 the boy겠죠. 우리가 그 소년에 우리가 익숙했었다라는. 이때 to가 익숙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to가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따라와야 한다. 그 구문까지 적용해서 우리가 익숙했었던 we had become used to 까지 이 to의 목적 앞에 있는 the sad little boy가 되는 거죠. 이 정도 구조를 잘 써야 됩니다. 구문도 들어가고 수식 구조 들어가고 서술형으로 묻기에 상당히 좋은 패턴이 되는 거죠. 자, 서술 2번에서는요. 자, 디에고가 나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디에고가 told me 내게. 자, 그리고 이 tell이라는 동사의 어법이 많습니다. tell은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라고 이야기하다. 또는 목적어에게 대주어 동사라고 말해주다. 그래서 이 구조가 돼요. that 아빠가 his father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셨다요. 그러면 아빠가 디에고가 지금 나한테 말한 게 과거인데 아빠가 수영을 가르쳐 준 거는 더 이전의 일이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had taught.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teach라는 동사의 어법이 들어가요. teach가 뭐야? A에게 B를 가르치다. 그래서 목적어를 두 개 갖는 어법이죠. 그에게 수용하는 법을. 그러면 taught him. 그에게. 그 다음에 또 구문이 들어가죠. 뭐뭐 하는 법. 어떻게 쓴다? 의문사 뒤에 to 부정사 수식을 붙여서 how to 부정사. to 부정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how to swim.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시제, 구문, 동사의 어법까지 다 적용되는 거기까지를 다 생각해서 영어의 어순과 구조로 문장을 잘 재배치를 하고 써갑니다. 마지막 파트가 됩니다. 자, 그날의 사건들이라는 건 이제 디에고가 펭귄과 수영을 하게 되고 또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제 털어놓고 하면서 자, 그건 아주 놀라운 것이었다. 그게 우리가 이제 ordinary라는 단어가 있죠. ordinary가 뭐야? 평범한, 보통의. 근데 그 앞에 extra라는 단어가 붙어요. extra는 원래 넘어선다라는 게 있어. extraordinary 하면 extraordinary. 그래서 이건 이제 떨어뜨려서 발음하면 extraordinary고 하나로 발음하면 extraordinary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아주 평범한 걸 넘어서는 이죠. 그래서 놀라운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날의 이벤트 사건 아주 놀라웠다. extraordinary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아이가 내려갔어요. 어디로? to the water. 물로 내려갔죠. 뭐 하려고? to swim. 펭귄하고 수영을 하기 위해서 물로 내려갔는데 곧 바로 뒤에 누가 올라왔어요? 젊은 청년이 올라와요. young man이. 이게 이제 디에고의 변화를 이렇게 묘사한 거죠. 내려갈 때는 child. 아주 sad little child죠. 그래서 슬픈 꼬마 소년이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는 이제 자신감에 가득 찬 young man, 젊은 청년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ugly duckling은 그 새끼 오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못생긴 이제 새끼 오리인데 이걸 우리식으로 하면 미운 오리 새끼라는 가 뭐가 되었어요? swan, 백조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날의 사건이 그것이 터닝 포인트에서 전환점이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뒤로 이제 A의 confidence 자신감이 빠르게 커져갔습니다. 성장해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영 대회를 학교에서 열 때마다 그가 참가한 모든 경기, every race 모든 경기를 다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친구들이 다른 소년들이 애한테 격려도 해주고 너 정말 잘한다. encouragement. 그리고 인정도 해주는 거죠. 인정이라는 게 acknowledgement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소년들이 이제 디에고에게 해주었던 격려와 인정은 진짜였다, 진심 어린 것이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respect, 존중도, 이 존경보다는 존중이겠죠. 그 전까지는 막 따돌리기만 하고 놀리기만 하다가 이제는 존중을 해주는 거. 그러다 보니 그의 성적도 향후 몇 주간에 걸쳐서 아주 great, 성적도 이제 향상이 되게 되었고, 더욱더 학생들 사이에서 popular, 인기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펭귄과 이 수영이 이제 이 소년의 인생을, 어떤 소년의 인생이었어? 처음에는 아주 외로웠던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죠. 자, 메인 아이디어를 정리해 봅니다. 디에고의 변화를 설명한 내용 뭐였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a child, 물론 이 앞에 우리가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붙이자면 said little 했던 애가 이제 young man, 젊은 청년이 되어서 이렇게 변화했다. 또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였다? 미운 오리 새끼, the ugly duckling, 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swan, 백조가 되었다. 이런 변화. 자, 펭귄과 이 수영 후에 디에고에게 나타난 변화는, 첫 번째는 이제 자신감이 빠르게 상승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참가한 수영 대회를 모두 승리했다. 그리고는 이제 주변 친구들로부터 뭐랬어요? 친구들의 인정, 그리고 격려를 받았다. 진심 어린 격려와 이런 걸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향후 몇 주에 걸쳐서 이런 일의 결과들로 일어난 변화가, 보자. 변화가 뭐였어? 첫 번째는 성적이 일단은 향상이 되었죠. 그리고 더 인기가 많아졌어요. 인기가 높아졌다, 많아졌다. 여기서는 이제 인정과 격려는 마지막 보면 이제 그 학급 동료들, 그분들의 존경, 리스펙을 받았다, 존중. 요거하고 연결되겠죠. 요렇게. 오케이.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 파트를 가봅니다. 자, 기억에는 뭘 쓸까? 앞에 있는 동사를 보는 거죠. 이 grow라는 동사는 자동사기도 하지만 항상 이제 그 동사 뒤에서 뭐 형용사라는 것은 보호 역할일 테고, 또는 동사를 수식하는 의미가 될 때는 부사를 쓰라고 했는데, 해석은 빠르게 커졌다, 빠르게 증가했다. 당연히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사가 와야겠죠. 그래서 quickly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동사가 있을 때, 동사 자리가 있을 때 이 자리가 문장의 동사, 본동사 자리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동사. 지금 이제 디귿에 나오는 단어가 문장의 본동사, 비동사가 필요한 자리가 되죠. 그래서 이 give라는 자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그래서 다른 소년들에 의해서 주어진 격려와 인정이죠. 그래서 과거분사, 주어진 수동의 개념은 항상 과거분사로 수식하자 given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동사를 판단하는데 더에서부터 acknowledgement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단수 동사로 받게 돼요. 그래서 was. 그것은 뭐 진짜였다라는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서술 1번을 먼저 봅시다. 자, 1번은 학교에서 수영대회가 있을 때, 수영대회가 열렸을 때, 그래서 when the school had a swimming competition입니다. 스위밍 컴피티션을 열었을 때 그 뒤에 구조가 중요해서, 자, 그는 우승했다요. 무엇을? 참가한 경기마다요. 그러면 자, 그가 우승했다라는 게 이겼다요. 모든 경기를. every race인데 어떤 경기? 그가 참가했던 모든 경기죠. 그래서 이 뒤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돼요. 그래서 every race인데 that 생략되고 그가 참가했었던, 참가하다 participate in인데 시제가 과거로 와야겠죠. 그래서 he won every race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수식구조 he participated in. 그래서 항상 이 구조는 우리가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한 명사, 모든 경주, 그가 참가했던 모든 경주, 똑같은 구조가 됩니다. 이 수식구조를 이렇게 서술형으로 써낼 수 있는 거, 이과의 문법 주제기도 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리고 서술 2번은 자, 한 아이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펭귄과 수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a child 들어갔던 건 과거에 앞서서 들어갔죠. had gone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물로. gone down이죠. 물로 to the water. 이게 이제 그 수영장에 있던 물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기 위해서 목적의 의미는 항상 to 부정사로 써라. 그래서 to swim with a penguin이에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and 잠시 뒤에는 shortly afterward가 됩니다. shortly가 곧 그 뒤에 곧 바로 afterward 젊은 청년이 a young man이 젊은 청년이 되어 밖으로 나왔다. 젊은 청년이 등장했다. 내려갈 때는 소년이 내려갔는데 나올 때는 젊은 청년이 나왔어요. had emerged가 됩니다. emerge가 어디에서 나오다, 등장하다. 그래서 젊은 청년이 되어서 밖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과의 문법 서술형 부분 전체적인 수업을 다 마무리할 텐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 서술형들을 할 때는 여러분이 반드시 그 앞에 본문 내용에 대한 우리가 의미 단위하고 문장 단위까지 해서 본문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놓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시험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1과 문법과 서술형 세 번째 파트 수업 마치겠습니다.